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전공이 전자공학인데요. 여러분 뭐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서강대학교 학점이 무지하게 짜고요. 제 전공 아마 졸업 평점이 아마 2점 하여튼 뭐 되게 낮은 점수, 거의 졸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졸업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전자공학으로 전공을 했는데 실제로 많이 한 건 연극입니다. 제가 서강연극회에서 주로 연극을 많이 했는데 입학하자마자 거의 연극 활동에 취해가지고 1학년 반이 지나니까 거의 성적이 거의 제일 바닥에서 기니까 부모님들이 군대를 보내서 군대 가면 정신 차리겠지 하고 군대 갔다가 또 왔더니 또 연극을 했어요. 대학교 끝날 때까지. 그런데 지금 살펴보면 연극했던 거를 그렇게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연극은 연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고, 사실 그걸 보면 연극이 한편 올라가는 것은 올라가는 무대에 있는 연극이라는 최고의 결말 부분이 중요한 거 아니고, 그 밑에서 연극을 올리기 위한 작가에 대한 연구, 시대에 대한 연구, 희곡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무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많은 조명이라든지 전체 무대 셋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조명, 음악, 모든 것들을 연구하는 것들. 사실 그런 것들이 대학교 연극반, 연극회에서는 이제 되게 재밌는 활동들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왜냐면 연출은 모든 배우들을 다, 배우 아니면 무대 모든 스태프들을 다 매니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다 보면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이다 보니까 컨플릭트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서로 해소시켜 나가야 되고, 그런 노력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했지만 그런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연 이걸 어떻게 보여지게 할 건가 하는 그런 전체적인 플래닝. 그 다음에 또 대학 연극이라고 쉬운 것만 아닌 것이 아니고, 아무리 작은 돈이 들어도 돈을 구해야 됩니다. 누군가 스폰서를 받아와야 되죠. 그걸 전체적으로 기획을 해야 돼요. 이번 학기에는 얼마의 예산으로 내가 누구한테 얼마만큼의 돈을 들여서 어떤 연극을 올리겠다는 그런 기획. 그러니까 보면 연극하는 것 자체에서 어떤 작은 사회가 들어있어요. 연극회 내에. 연극 하나를 올리기 위한 그런 것에 기획서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분석, 그 다음에 시곡에 대한 이해,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배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나중에 만약에 내가 다시 대학생이 되면 그러면 좀 더 열심히 공부하겠느냐? 그때도 아마 공부 열심히 하기보다는, 공부는 물론 하기는 하겠지만 그 위에 나를 더 개발하고 세상을 좀 더 아는 그런 노력들을 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러니가 뭐냐면, 제가 지금 대학교 MBA, 연세대학교의 글로벌 MBA 1학년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지금은 너무 재밌어요,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 공부가 이렇게 진짜 재밌는 거구나. 지금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고 느낄 때가 있을 것이고, 어떨 때는 내가 세상을 좀 더 아는 게 중요하다고 느낄 때가 있을 것이에요.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들 나이, 젊은 나이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이런 나이에 새로운 많은 도전을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공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도전을 통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많은 노력들을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한 가지 답이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희성 대표이사님의 졸업 전 학점을 딱 들으시고 본인의 학점과 비교를 하시면서 좌절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곳곳에 계신 것 같아요. 정말 유능한 CEO이시지만 또 아주 인간적인 모습까지 보여주셔서 정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힘차게 손을 들어주신 뒤쪽에 계신 검정색 티셔츠를 입으신 학생분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숭실대학교 정보통신전자공학부 4학년에 재학 중인 한종수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저희 과도 서강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저희 굉장히 학점이 짜거든요. 근데 저희
대표님 학점을 듣고 졸업 학점을 듣고 지금 희망이 샘솟고 있습니다. 네, 저 여담이었고요. 딱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아까 전에 강연 말씀 중 세일즈 마켓을 하시다가 아시아 시장에서 사장님이 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어떠한 계기로 처음에 네트워크 엔지니어로 시작해서 어떠한 계기로 그 경영에 관심을 가지셨으며 그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지금 대표님 되셨는지와 그다음에 저 엔지니어로 시작해서 최고 경영자가 되고 싶은 이 땅의 젊은 미래의 CEO들에게 CEO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이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물론 인텔의 한국의 사장이긴 하지만 제가 아주 인텔의 전체를 맡는 CEO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런 큰 뜻에서 설명보다는 하지만 작기만 하지만 이런 오퍼레이션을 매니지하는 입장에서 대표가 된다는 입장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년 동안 인텔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했었고 다양한 일들을 그 대부분이 나중엔 다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회사가 여러 가지 다른 노력들을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후에 다른 노력들을 많이 기울였는데 결국 그런 것들 중에서 성공한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이제 나중엔 다 팔게 되는데 그런 와중에서 죄송합니다. 그런 와중에서 그런 실패하는 조직에 있었으면서도 거기에서 쓸려서 이렇게 안 가고 계속 남아서 잡초처럼 끈질기게 새로운 일들을 발견해내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거기서 어떤 결과를 내는 그런 모습들이 아마 좋게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인텔 코리아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항상 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게 자신을 더 키우는 길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리고 꾸준함, 성실하게 꾸준하게 계속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자기한테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을 즐길 줄 아는 그런 것들 일을 좋아해야 돼요. 일하는 거를. 지금도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하지만 일하는 게 정말 행복하지 않냐고. 내일 아침에 가서 이런 일을 할 건데 이 사람들이랑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정말 행복하지 않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래요. 세일즈는 더욱 그렇죠. 내 노력으로 인해서 뭔가 그 목표를 세운 목표를 이뤘을 때 그 성취감들이 상당하다고 느껴지는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기쁨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으면 좋은 거죠. 그러면 그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될 테니까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강연 말씀 잘 들었고요. 전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마케터로서 갖춰야 할 마인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제가 숭실대학교 내에 마케팅 챌린저라는